네, 안녕하세요. 악어어른입니다. 유튜브에 고등학교 3학년하고 2학년 거는 조금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특히 고1 4점까지도 있습니다. 4점도 있어요. 근데 2점하고 3점짜리를 해설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약간 고통받는 수포자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뭔가 마음 잡고 공부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 이제 노베이스 같은 애들을 있잖아요. 제가 그래 또 노베이스 전문가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2점에서 3점짜리는 제가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포기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4점까지는 필요한 문항은 따로 4점은 골라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영상이 길어지면 애들이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2, 3점만 해설해 주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만약에 1번도 못 풀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 좀 다 알려드릴게요. 1번은 누구나 그래도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엔 1번.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X 그 다음에 이렇게 A에서 B를 빼라고 합니다. 빼버리면은 남고 빠지고 플러스 1. 그래서 1번. 자, 1번. 그 다음 문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사실 공식을 때려 넣어서 2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5 빼기 3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은 당연히 루트 5가 나오죠. 근데 루트 5가 나오는데 이거를 설명할 거면 제가 영상을 안 찍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1,3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뿅뿅뿅. 조금 더 뿅 높게 좌표를 1,3을 찍어볼게요. 1,3을 찍고 2,5는 어디 있냐? 이쯤에 있겠죠. 2,5 이렇게 찍어주고 거리는 여기가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써서 우리가 풀 건데요. 피타고라스를 써서 이 초록 색깔 삼각형을 쭉 보면은 얘 거리가 1이고요. 얘 거리가 2입니다. 그래서 루트 5 이렇게 나와서 거리가 루트 5가 나오는 공식까지는 유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초록색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알겠죠? 자, 3번 보면은 전체 집합도 그려보겠습니다. A도 집합 하나 그릴게요. 1, 3, 5 이렇게 뿅뿅뿅 있고요. 빠져있는 2랑 4가 여기 빠져있죠. 이렇게. 그러면 A의 C라는 거는 주황색 부분이기 때문에 노란색 부분 곱해주면은 4번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은요. 그림도 그려볼게요. 그림 그리는 연습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2x 플러스 4도 그릴 때 디테일한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기에 4를 지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지나잖아요. 그럼 얘도 기울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는 거는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옆으로 한 칸이 움직인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기울기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비율이 이렇게 되는 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옆으로 쉬프트 한 칸 딱 옮겼어요. 여기는 뭘 지나냐면요. 1을 지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지날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y축으로 3개 움직일 겁니다. 3개. 요게 뿅뿅뿅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y절편은 5를 지나는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진짜 공식대로 x-를 대입을 해주고 2배 플러스 4 그다음 y축은 플러스 3 해주면은 2x 빼기 5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디테일한 거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5번 볼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건데 곱셈 공식을 어느 정도 외워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약간 원리보다는 암기가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얘는. 근데 이런 거 외울 때 뭘 생각하면서 외우면 좋냐면요. 일단 요거를 봐주시면 좋아요. 이게 풀, 마, 풀입니다. 그리고 풀, 마, 풀일 땐 뭐가 등장하냐면은 x 세제곱 플러스 8 요게 등장하는 친구가 풀, 마, 풀이고요. 얘가 있습니다. x-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요. 마플풀로. 마플풀 있으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거 궁금하다. 전개해봅시다. 우리 전개하는 것도 연습해봅시다. 이제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x 빨간 색깔 전개해볼게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면은 빵빰 빰빰 없어지죠. 딱 나오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아까 요 형태랑 같아야 되죠. 그 말은 뭐냐, 얘는 a는 3입니다 왜? 여기가 0이 돼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항등식 개념이죠 지금. 그리고 요거는 2가 되겠죠. b가 2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 첫 번째 파란 색깔로 x는 2 플러스 y를 여기다 대입한다. 두 번째 방법은요, 요걸 넘겨가지고 x로 넘겨서 y는 x-1을 여기다 대입한다. 자, 그럼 두 가지 같이 다 풀어볼 건데요. 두 가지 한번 풀어보면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장점만 있고 하나는 단점만 있습니다. 꼭 그렇진 않네요. 근데 2 플러스 y의 제곱, 여기 x에 들어간 거예요. 대입한 거니까 8에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개 그냥 그대로 다 해줄게요. 플러스 16 플러스 8y 플러스 y제곱은 2다. 이렇게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y제곱, y제곱, y제곱 묶고요. 8y, 4y 해서 12y 묶고 요거 두 개 묶어서 20, 그 다음에 요거 빼기 넘어와서 2는 0까지 괜찮고, 양쪽을 다 2로 나눠줄게요. 6, 이건 18이었으니까 9가 되겠죠. 그럼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는 0이 돼서 익숙한 형태의 완전 제곱식이 나옵니다. y 플러스 3제곱은 0, 즉 y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결과물을 하나 얻어내면은 뿅뿅뿅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은 x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검산해도 되지만 더하라고 했으니까 4번이죠. 자,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빨강으로 풀어봐도 돼요. 빨강색으로 풀면은 대입을 한 번만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요거는 2. 그러면은 계산을 할 때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제로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그러면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요거까지도 이제 괜찮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풀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빨강으로 풀지 파랑으로 풀지 장단점이라기보다는 계산 속도 차이,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걸로 편한 걸로 푸시면 돼요. 안 틀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알겠죠? 자, 7번 볼게요. 7번부터 이제 슬슬 살벌하죠. 사실 막 숨이 막혀올 겁니다. 자,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 정리,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1학기 때 안 했어요. 사실 안 했으니까 이걸 지금 다시 복습하면서 보는 건데, 그러니까 했어도 까먹었다. 까먹으면 안 한 거랑 똑같아진다. 그걸 좀 인식을 해보시고, 이게 식을 구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원리들이 다시 한 번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시 숫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10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3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13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3 플러스 나머지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 px라는 다항식은 뭔지 모르지만 x 플러스 2와 몫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px는 x-x 다른 몫이죠. 당연히 했을 때 나머지가 12다 라고 한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 초록 색깔 p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에 몫이 새로운 거예요. 또 얘도. 그리고 나머지 자체를 rx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디테일한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연두색을 분해를 해볼게요. 연두색을 분해를 해주게 되면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4로 분해가 됩니다. 요거까지는 된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똑같은 거 하나, 색깔 좀 바꿔서 똑같은 거 하나,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두 개 다 얻어버렸네요. 그럼 여기다 위아래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난리를 칠 건데, 문제는 얘를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차수 개념에서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를 이제 우리는 x제곱 요 덩어리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나누는 수라고 합니다. 나누는 수는 나머지보다 당연히 차수가 커요. 차수가. 예를 들어 나누는 수가 2차식이면은 나머지는 1차가 될 수도 있고 0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또는 나누는 수가 1차면은 얘는 0차. 0차라는 거는 상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x제곱 플러스 x라는 식을 x로 나눴을 때 몫이 뭐예요? 아니면은 요거를 플러스 1을 x로 나눴을 때 그럼 몫은 뭐냐면요. 요 식에서 우리가 표현했을 때 x 플러스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가 나누는 수 역할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몫 역할을 해준 거고 얘가 나머지 역할을 해준 겁니다. 얘가 나누는 수. 그렇다는 것은 나머지는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작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그럼 RX는 우리는 뭐라 쓸 수 있냐면요. 지금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차수 개념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얘는 2차식이에요. 그럼 얘는 1차식이라고 쓰는 게 합리적이죠. 상수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1차식을 ax 플러스 b라고 써버리면은 만약에 a가 0이 나온다면은 이건 상수였다. 이런 것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입만 하면 됩니다. 대입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요 식 덩어리를 잠깐만 이렇게 봤을 때 조금만 옆으로 옮길게요. 잠깐만.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제 이 개념은 필요 없으니까 살짝 날려버리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p에다가 파란색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줍니다. 그럼 p-2, 즉 p-2는 제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걸 차수식에다가도 대입해 볼게요. 요 초록색깔 식에도 결국에 같은 p이기 때문에 p-2를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서 이쪽이 빵 하고 0 되면서 없어지죠. 그럼 여기만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 4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p4라는 건요. 여기에 4가 들어간 거니까 a에다 4를 곱했으니까 4a 플러스 b입니다. 근데 얘는 값을 줬네요. 10이라고. 위에 거는 값을 0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연립을 해줍니다. 연립해 줄게요. 이제 p4, p2, p-2 다 썼으니까 연립을 해줄 건데 위아래에서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a 하고 b는 사라지겠죠. 연립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12. 이거 조심해요. 마이너스로 같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a는 2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4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b4 어떻게 구해요? b는 여기다 넣은 거예요. 다시 a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b는 0입니다. 그래서 b가 4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뭐가 알았냐? R1이래. Rx는 우리가 지금 전제로 ax 플러스 b라고 했죠. 그러면은 상수는 아니고 a가 살아있기 때문에 2x 플러스 4라고 할 수가 있고 R1의 값은 2 더하기 4에서 6 나옵니다. 알겠죠? 7번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건가? 괜찮아요. 천천히 꼼꼼히 정리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끝. 자, 8번 볼게요. 차라리 7번보다 8번이 더 쉽다. 그래서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은 일단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복소수는 a 플러스 bi 꼴로 해서 여기가 이제 허수 부분, 여기가 이제 실수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제곱을 때리래요. z를 제곱하랍니다. 그리고 이거 켤레복소수 개념이 나와야 되니까 켤레복소수는 a-bi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배 요거를 계산을 같이 해라. 이게 z, 얘가 z 빼기 3z바 요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했더니 a 플러스 bi의 전체 제곱이래요.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번 마이너스 2a 나오죠. 일단 a랑 a 요거랑
또 빨리 해버렸다. 잠깐만요. 요거를 풀어줄게요. 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3bi 그 다음에 a 플러스 bi 그러면은 실수 부분끼리 계산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허수 부분끼리 계산해주면은 4bi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걸 제곱해서 곱셈 공식을 써줄게요. i 붙여야 돼요. 반드시 붙여야 돼요. bi의 전체 제곱. bi의 전체 제곱은 우리가 b제곱 i제곱이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얘는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b제곱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허수라는 거는 제곱했을 때 우리가 뭐라 쓸 수 있냐면요.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 당연히 요거까지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실수 부분만 살펴볼게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실수 부분입니다. 실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수 부분은요. 여기랑요. 여기입니다. 둘이 이렇게 싸워서 같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a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4는 이것도 플러스 4 빼기 마이너스 b제곱 즉 b제곱 넘기고 4 넘겨주면은 b제곱은 8이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a도 구했고 b는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일단은 잠깐 냅둬 볼게요. 풀마 2루트인데 요건 이제 잠깐 냅둬 볼게요. b가 잠깐 냅둬 보고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하고 싶은 게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를 하면은 ZZ바니까 ZZ바를 먼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A 플러스 BI에 이렇게 된 게 ZZ바다. 그럼 계산을 진짜 해주면 돼요. 이거는 많이 풀어보셨으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오겠지만 아니 플러스 B제곱 나오겠지만 계산해볼게요. A제곱에 마이너스 ABI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ABI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B제곱 I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뿅 날려서 여기 플러스로 바꿔주고 날라가고 즉 구하고 싶었던 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1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A는 2니까 4가 될 거고 B제곱은 그대로 냅뒀어요. 8. 그래서 B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B가 풀마의 2루트 2라는 걸 알아요. 만약에 쓸데가 없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건지 이런 걸 체크를 해보면서 답을 내주는 연습을 해주면 돼요. 자, 9번 볼게요. 9번은 외분, 내분 뭐 이런 공식인데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뿅뿅뿅뿅뿅. 자, 문제에서 A 값을 물었는데 A가 다 양수예요. 이것도 체크해보고 출발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왜냐면 문제 개형 그릴 때 여기가 0,a라고 놔버리기 편하잖아요. 그리고 a가 여기 3,0이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원도 놓을 수 있어요. 원은 디테일하게 좀 잡아놓자면은 조금만 밑으로 내려서 확대를 해서 그려볼게요. 뿅. 자, 이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오제브라로 그대로 문제 있는 거 그대로 다 썼는데요. 답은 A가 4인 걸 이용해 가지고 그거까지 구한 다음에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몰랐을 때 어떻게 구하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니까 걱정 말고 봅시다. 일단은 A, B를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A, B를 외분점. 그럼 A, B 외분점인데 2대 3이라는 거의 의미는 A가 B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2대 3이라는 거는 두 칸을 가고 세 칸을 온다. 즉 여기가 한 칸짜리가 된다. 여기가 두 칸짜리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디테일한 간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만약 여기 4칸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2칸 가야 되니까 얘는 8칸짜리에다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4칸을 보내주고 12까지 보내고 쭉 와서 터치하고 돌아갈 때 3K 즉 2대 3의 외분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얘가 2대 3이니까 얘가 K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 K 역할이 쭉 갔을 때 이만큼인 겁니다. 2K 즉 무슨 소리냐면은 2대 3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자, 2대 3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그렸더니 여기 위에 있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 있었습니다 라고 했던 이 좌표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는요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원을 밑으로 잠깐 내려서 수정을 좀 했습니다. 아까 위에 그렸었는데요. 여기 칸수가 조금 A, B의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바꿨어요. 이건 이제 설명 다시 할게요. 자, A, B에 대해서 2대 3으로 외분했다는 뜻은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A에서부터 떨어지고 B까지 가서 3K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아까 위치가 제가 2대 3이 아니고요. A가 여기 있었으니까 2대 3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보시면은 여기를 직선으로 이렇게 쭉 이었을 때 실제로 한 어디까지 가려나 보려면은 쭉 이어서 보면은 답을 구한 상태에서 살피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있죠. 한 이쯤까지 도달하는 거네요. 이쯤까지. 그럼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어지고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좋냐면요. 외분 공식을 내가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하면 좋냐. 얘를 실제로 2칸 움직이고 1칸 움직이고 즉 4칸 움직이고 2칸 움직이고 그 다음에 4칸 움직이고 2칸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 따져보면요. 여기가 K의 비율을 가지고 오고 여기 K의 비율 여기가 K의 비율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대 3을 알았으니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얘가 3,0였고요. 얘가 0,4였습니다. 그 말은 즉 뭐냐면 4칸, 3칸, 4칸, 3칸, 4칸, 3칸 마무리. 그러면은 여기는 9,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A가 4였다 라는 디테일을 얻어갈 수가 있는데 그건 뭐 이제 그거고 A를 4를 어떻게 구하냐 볼게요. 자 0,2였고 원이 이쯤에 이렇게 조금 좀 닿게 이렇게 뾰로롱 있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 관통에서 넘어가겠죠 아무래도. 자 여기 그림 디테일은 보시면 돼요. 관통에서 넘어간 거 맞아요. 관통에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뚱뚱하게 그릴게요. 왜냐면 6,0이 이제 원의 중심의 좌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뚱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더 뚱뚱할 수밖에 없고 1대 2만큼 뻗었다라는 뜻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자 봅시다. A칸 내려가고요. 즉 A칸 내려가고 3칸 가고 즉 A칸 내려가고 3칸 가고 요거를 두 세트를 반복한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는 뭐라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3,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출발할 때가 여기 3,0이었다 쳐볼게요. 그럼 3 갔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9,5입니다. 근데 A를 2번 뺀 거니까 9, 마이너스 2A라고 할 수가 있죠. 9, 마이너스 2A란 좌표가 어디에 들어가냐? 볼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9, 마이너스 2A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6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2A의 전체 제곱은 36이죠. 둘이 날라가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A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쪽이 0이 되고 이쪽이 0이 됐으니까. 됐죠? 양수 A 값 구해야 됐으니까 2번 답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양수밖에 없긴 해요. 네, 그건 이제 체크하고 10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진짜 사실 10번까지만 해도 많이 훌륭한 거거든요. 파이팅해서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k를 그려볼 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k입니다. 이렇게 하고 원이 최소가 c래요. 근데 원의 넓이가 45파이래. 그러면은 이게 반지름을 제곱한 게 45라는 뜻은 r이라는 값을 3루트 5라고 구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원이 최소가 되려면은 이렇게 됐을 때가 원이 최소겠죠 당연히.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 미안합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좀 다시 이탈해 버릴 수 있으니까 하던 흐름 이어서 가봅시다. 쭉 이렇게 3루트 5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3루트 5인 걸 이용해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줄 거예요. 그럼 이 직선은요 x가 이렇게 되고 플러스 빼기 k는 0 요 직선 하나랑요
원점과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쓸 거예요. 원점에서부터 점과 직선. 점과 직선이 r루트 오면 되죠. 아니 3루트 오면 되죠. 그러면 여기 공식을 써주면은 루트 5분의 절대값 k는 3루트 5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곱해주면 되니까 k는 15가 됩니다. 끝. 생각보다 많이 쉽죠. 그래서 1번.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 11번도 그림 그리면 돼요. 그림 그리는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a가 1,2래. 그러면은 그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덩어리 져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ABC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 그럼 여기가 1,2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B가요. 몰라요. 모르는데 중점은 좋습니다. 중점을 6,7이래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지금. 5칸 가고 5칸 올라갔죠.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얘도 5칸 가고 5칸 올라가면 됩니다. 즉, 이거 y는 x였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럼 B는 11,12가 되겠죠. 왜냐면 5칸 5칸이니까. 그거 디테일 가지고 출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C가 됐을 때 C의 중점은 A랑 6이래. A랑 6이래. 그렇다는 거는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간다 했을 때 4칸 가고 4칸 가는 거니까 C의 좌표 중에 하나는 뭐가 되냐면요. 일단은 모른다고 할게요. B, 우리가 1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B, 10 괜찮죠? 그런데 여기 B가 문자가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베타 컴마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C라고 하겠습니다. C, 10 얘네를 조금 그림을 밑으로 살짝쿵 옮겨서 올게요. 무게중심을 써야 되는데 문제에서 무게중심 1 줬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한번 그려놓고 출발해 볼게요. 무게중심은 6보단 작은 5 여기 지점이고 5, B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선분을 이었을 때 당연히 이렇게 이어서 1대2가 되는 걸 써도 돼요. 써도 됩니다.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 A랑 C랑 모든 거를 다 구해보려고도 해보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구하냐. 추측과 추론과 난무하는 막 이런 세상에서 일단은 12, 10이 더해요. 그러면 24가 되겠죠. 그거를 나누기 3을 해버립니다. 그럼 요 B의 점의 좌표는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8. 첫 번째로 하나 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C랑요, A랑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와 1을 더해요. C와 1을 더합니다. C와 1을 더한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A는 2분의 C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칸하고요. 여기 두 칸이기 때문에 A는 A에서 5까지 갈 때랑요. 5에서 11까지 갈 때 간격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가 두 칸짜리 간격이니까 여기가 6칸 같죠? 그럼 실제로 얘는 3칸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는 A가 3이다. 3,6이었다. 라는 걸 알게 되고요. 답은 나왔어요. 답은 나왔는데 A는 3. 뭔가 조금만 더 디테일적으로 보면은 A는 3이었어요. A는 3이었고 넘겨주면은 6이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빼주면은 C는 5까지 구할 수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10이었고요. 선생님 이거 5, 10 구해서 어디다 씁니까? 쓸 데는 없어요. 알겠죠? 자, 정답은 A와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3번. 자, 됐죠? 큰일 났습니다. A가 3칸 빠졌으니까 2네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2번입니다. A가 2입니다. A가 2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또 찾아낼 수 있었냐? 지금 제가 새벽에 몇 시에요? 6시 18분이니까 맛이 좀 갔는데 미안합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가 X가 5예요. 근데 여기가 X가 5가 또 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 C를 놓쳤다. C가 사실은 3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3과 1의 절반이 2가 되니까. 알겠죠? 자, 이거 다시 설명을 좀 해줄게요. 5에서 11까지 갔으니까 6칸 갔으니까 여기서 3칸을 빼주면은 A가 2가 됩니다. 이거 미안합니다. A가 2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새벽에 공부하면 안 된다. 알겠죠? 여기까지 설명 끝났고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좀 재밌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요 문제를 봤을 때 그려볼게요. A와 B를 그렸을 때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두 개 합친 거의 원소의 개수가 반드시 여기를 겹치는 걸 빼줍니다. 근데 빼주지 않았다는 뜻은 빼줄 게 없었다는 뜻이고 A와 B는 서로소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독립이라고 하죠. 나중에는 독립 뭐 이해되죠? 독립인 거 서로소나 독립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가지고 밑에를 좀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지우고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랑 C는 겹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C를 그렸는데 A와 C의 합집합이라는 거는요. 지금 요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칠해 보겠습니다. 이거고요. 그리고 B와 C의 합집합이라는 건요.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와 교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C만 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딸랑 C 하나였다. 그래서 C의 원소가 요거랑 같다. 그럼 요건 이제 C와 B만 그려볼게요. 제가 B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C 하나 이렇게 그려서 겹칠 수 있어요. 지금 C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아까랑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그럼 각각의 부위에 명칭을 하나씩 매겨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문제를 해석을 할 때 이 C 덩어리는 이거 뺀 거 덩어리, 즉 B에서 C 뺀 거니까 여기죠. B에서 C 뺀 거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2 곱하기 NB-C는 사실상 2알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3개를 다 더하라고 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원소의 합이 12이라고 했습니다. 끝. 자, 이거가 이렇게 됐대. 근데 이건 2알파지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였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얘가 사실 원소의 개수가 12개라고 문제에서 써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는 표시는 아니에요. 제가 좀 표시를 좀 이상했는데 이게 12라고 문제에서 써 있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2면 얘를 표현해 볼게요. 이 친구를 표현할 겁니다. 이 친구는 뭐와 뭐만 남아있냐면요.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할 수 있죠. B에서 C를 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B에서 C를 뺐어요. 그러면은 쭉 여기가 이제 이만큼 덩어리가 빠져서 나갔으니까 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아까 노란색 부분이 C였으니까 이 C 부분, 얘 부분이 2알파랑 같다라고 한 거예요. 2알파랑 같다. 즉 베타 플러스 감마는 2알파고요. 베타 플러스 감마 2알파. 그래서 여기 2알파 넣어주면은 3알파는 12고요. 알파는 4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N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알파 값을 구해야 되니까 8. 이게 8.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요거 같은 거 풀 때는 요걸 봤는데 요거조차 이해가 안 된다. 미쳐버릴 것 같다. 한 번씩 그려보면서 조건들 대입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넘어갈게요. 13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 자, 13번 좀 어려워요. 지금까지 본 13번 중에 가장 어려울 거예요.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A 교집합 B가 있는데요. 이 A 교집합 B의 의미는 결국에는 내가 두 개밖에 없다 라는 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만약에 A는 1, 2, 3이라고 해볼게요. X라는 원소가 부분집합의 후보가 1, 2, 3, 1, 3, 4네요. 1, 3, 4가 될 수 있다 라고 후보를 놓고요. A 교집합 B를 우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는데 했더니 원소가 두 개밖에 안 나와.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X의 원소가 반드시 여기에서 두 개는 반드시 포함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걸 볼게요. 1, 3이거나 오케이? 1, 3이거나 3, 4이거나 1, 4이거나 딱 그냥 이런 소리예요. A가 X가 될 수 있는 게. 근데 그 중에서 부분집합을
우리가 x라고 했으니까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개밖에 없다는 거는 3개가 나왔죠. 지금 벌써 이미 3개가 나왔는데 더 나올 수 있죠. 원래는 1, 3, 4 이런 식으로. 그럼 총 원래 4개가 나왔어야 되는데 2개만 나왔다는 거는 안 되는 원소가 하나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원소가 1개 이런 게 만약에 빠졌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3, 4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한정적으로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요거는 x의 집합의 원소가 예를 들어 x가 3, 4라고 하면요, 부분 집합으로는 3 하나 있을 수 있고요, 4 하나 있을 수 있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가 2개는 반드시 요 교집합을 가져야 된다 라는 뜻이고, 실질적으로 완성시킨 형태를 좀 먼저 보여준 다음에 설명해 주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그래서 완성된 형태를 한번 보자. K가 5일 때 완성되거든요. K가 5일 때 완성시켰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우선 여기다가 2분의 1 플러스 5를 해볼게요. 1 넣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2분의 3 플러스 5 해보고요. 2분의 4 플러스 5도 해볼게요. 요거가 B원소의 후보입니다. B원소의. B는 반드시 2개를 가지게 돼요. 반드시 2개. A와 B를 가지게 돼요. X에서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3이 나올 수 있고 4가 나올 수 있고 2분의 9가 나와서 탈락할 수가 있는데, 그럼 되는 게 오케이 해가지고 2개만 나오게 하는 K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해석이 되죠. 이제 2개가 나오는 K가 뭐냐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A가 이제 1, 3, 4인데요. 대입을 했을 때 2분의 x 플러스 k가 원소가 이제 b의 원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약간 애매하게 간격이 얘는 1이고 얘는 간격이 2라는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2로 나눴을 때 예를 들어 2분의 3 플러스 k와 2분의 4 플러스 k의 차이는 몇이죠? 2분의 1 차이가 나죠. 그럼 2분의 1 차이 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걸 생각을 해서 이제 좀 하위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를 대입 노가다 나열해봐라 라고 하면은 보통 모르겠어요 하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쯤 넣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하나씩 넣어봅시다. 우리가 되는 거를 다 넣어볼게요. 2분의 1 플러스 k와 2분의 3 플러스 k, 1과 3을 골랐을 때 하나, 1, 3 골랐을 때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1, 4 골랐을 때 하나, 3, 4 골랐을 때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해볼게요. 2분의 1 플러스 k와 2분의 4 플러스 k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 플러스 k와 2분의 4 플러스 k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덩어리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연수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애가 1, 3, 4 중에 반드시 2개만 가져가야 돼요. 반드시 2개만. 그럼 A가 1, 3, 4 중에 자연수 2개 가져려면은 얘가 3이거나 얘가 3일 수 있고 얘가 3 또는 4, 얘가 3 또는 4,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2칸 차이 나니까. 그리고 얘는 지금 2분의 3칸 차이가 나버리죠. 2분의 3칸 차이가 난다는 거는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탈락. 왜 자연수밖에 없는데 자연수가 안 나오죠. 당연히 2분의 3칸 차이 나면. 이 친구는 2분의 1칸 차이 나서 멸망합니다. 얘는 멸망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한 칸 차이 나게 하는 거, 2분의 1과 2분의 3의 한 칸 차이 나게 하는 거,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2분의 1 플러스 k는 3이 되거나 2분의 3 플러스 k가 3이 되거나 라고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 k는 뭐 넣으면 되냐면은 5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k는 여기서는 이제 3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3, 이게 k였으니까 3 플러스 k가 4가 되고 2분의 1 플러스 k가 4가 되는 경우 여기다 넣어볼게요. k가 5일 때 괜찮죠. 이것도 이럴 때 k가 5 나옵니다. 지금
이쪽 세트 하나랑 이쪽 세트 하나 하는 거예요. 여기는 K를 이제 뭘 넣어주면 좋냐? 3, 4, 여기 8 되고 5, 7. K를 7 넣어야 되네요. 7을 넣었을 때는 안 됩니다. 3하고 7 나오죠. 그러면 K는 3, K는 7 두 가지인데 틀렸고 한 가지로 통일되는 거. 그래서 K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로 K를 5를 가져가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끝입니다. 좀 고생들 했고요. 주관식 문제는 사실 뭐 다 비슷한 맥락인데 이것도 네 문제 좀 해볼까요? 생각해보니까 주관식도 2점, 3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0,a와 2a, i 플러스 1. 그럼 평행하다라고 했으면 기울기가 2짜리가 되면 되죠. 여기서 자, 우리는 2 빼기 0을 하고요. 2a 플러스 1 빼기 a를 했을 때 기울기가 2가 나오고 싶대요. 그러면은 얘가 2배가 돼서 이쪽이 4가 되면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1이 4가 되는 거는 a는 3밖에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풀리고요. 점검해보면은 0,3과 2,7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맞죠. 패스. 요거 허근을 갖는다. 허근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3차식을 보면은 조립제법을 써줄게요. 1, 3 이렇게 써주고 모르겠으면 1부터 넣어보세요. 웬만하면 1부터 넣어보시면 되고요. 1 넣었을 때 안된다. 2 넣어보고요. 안된다. 다음 문제 푸세요. 일단은 알겠죠? 자, 1, 1, 4, 4, 20-a 그 다음에 여기는 20-a 뺐으니까 0 이렇게 조립제법을 쓸 수가 있고 x-1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0-a는 0 요거 그대로 오고 요거 그대로 온 겁니다. 그런데 얘는 실근이 이미 x는 1이 실근이네. 그럼 나와야 되는 건 여기서 허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해야지 허근이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럼 16 마이너스인데 사실 반의 제곱을 써주기 위해서 b 프라임 제곱 빼기 20-a가 0보다 작다. 즉 a가 16보다 작은 자연수를 구해라. 1부터 15까지 15개가 됩니다. 끝. 이렇게 좀 간단하게 풀리죠. 자, 24번 볼게요. 24번 보면은 요거는 Q에서 P가 먹혀야 돼요. 즉 인수분해 해줬을 때 어떻게 되냐? 2랑 6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x-2랑 x-6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2랑 6이니까 여기가 2 꼽고 여기다 6 꼽아버리면 되죠. 그리고 x 플러스 5가 이거니까 x는 k-5를 딱 여기다 꼽아버립니다. k-5가 더 커야 돼요. 전체 범위에서. 그럼 k가 될 수 있는 최대는 여기죠. 최소 k는 11입니다. k가 11이 됐을 때는 이쪽 좌표도 6이 되기 때문에 쭉 색칠했을 때 만족하죠. 범위 들어오면 되니까. 이 빨간색이 P입니다. 보라색 여기 요 부분이 Q입니다. 그러면은 Q가 P 들어가는 거 오케이. 다음 문제. 단순한 인수분해입니다. 요거를 직접 전개해서 계산해 보면은 미쳐버리고요. 라지 A 같은 걸로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요. 치환할 때 근데 얘는 2배의 x제곱 플러스 2x 공통인수가 보이죠? 그래서 얘를 2a로 치환을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2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3은 얘를 그러면은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뽀갤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이렇게 한 번쯤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a를 다시 풀어서 넣어줄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옆쪽은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아무리 봐도 이쪽에서 얘가 선택될 것 같죠?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a는 1이 될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되시냐면은 그냥 여기 문제 써 있어요. 2배 돼 있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대로 b는 4 C는 3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B는 4, C는 3 써주면 다 더하면 답이 8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엄청 길게 설명했는데 엄청 길게 일부러 왜냐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13번 같은 경우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길게 설명했는데 결국에 대입하고 노가다는 연습을 길러보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계산 실수할 뻔한 거 조심하시고 생각해 볼 만한 디테일들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